위반과 여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에르노의 소설을 보면 여러분이 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이 가진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약간 문학에서 조금 금기시한 그런 소재들 있지요. 그래서 저번에 최근에 나온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에벤르망이라는 그 작품도 보면 전에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한 대로 아니 에르노가 임신 중절을 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느끼겠지만 사실은 낙태라든가 이런 소재는 꽤 사회에서도 금기시된 소재이지만 그 이전에 문학에서 물론 등장하긴 했지만 몇 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넘어갔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한 작품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니 에르노의 문학 작품들을 어떤 위반과 특히 그 위반이라는 게 여성성에 있어서 여성의 관계된 어떤 금기시된 도덕적으로 금기가 된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과 여성성이라는 이 특징을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통해서 뚜렷하게 작품을 읽으면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덕적인 금지가 된 주제인데 주로 이 도덕적인 금기가 된 주제들은 주로 여자하고 관계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성과 연결해서 과감하고 냉정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발표를 아주 잘 들었는데 그리고 특히 하비투스라는 그 용어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는 사실은 크게 잘 다루지 않는 용어인데 사회학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또 한 번쯤 알아야 될 그런 유명한 부르디유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인용을 해서 아니 에르노의 작품 잘 설명해줘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이제 문체에 관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문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이 책을 직접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아니 에르노의 문체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문체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수식이라든가 과장된 표현을 최대로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고 짧은 문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스틸 데뿌이에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간결한 어떤 문체가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워낙이 모든 수식이 생략된 아주 건조한 그런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농스틸, 아예 문체가 없다. 아니면 에크티브 블라트라고 해서 편편한 글쓰기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용어를 써서 비평가들이 아니 에르노의 특이한 문체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용어를 써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설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되겠지만 금욕주의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금욕주의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철학에서 시작된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관용적으로도 금욕적이다, 금욕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 판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면서도 담담하고 객관적인 어투로 작품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에르노의 소설을 금욕주의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에르노의 작품 꼬망때리를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작품을 다 분석을 하고 나서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데, 참고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꼬망때리를 준비를 하면 분석한 내용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 작가 파일뿐만 아니라 라플라스 분석한 그 내용을 미리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참고를 하는 경우는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해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꼬망때리 숙제를 처음으로 내가 받았는데, 숙제 내용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내가 아마 패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패스트에 이제
단락에 나온 어떤 특별한 부분들 뽑아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어떤 작품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한 그 리포트를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꼬망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그걸 약간 오해를 해서 꼬망대를 할 때 단락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단락에 나타나는 특징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서술을 하는 식으로 꼬망대를 이렇게 숙제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꼬망대를 양식에서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꼬망대리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게 그 고등학교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대입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대입 논술고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에 유명한 작가의 어떤 작품의 일부분을 이렇게 지문으로 주면서 이걸 꼬망대를 하라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내가 그 내준 그 본문을 꼭 그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단락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 같은 걸 따로따로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논술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올려준 파일, 그러니까 그 작품의 일부분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부연 설명을 한다. 그래서 조금 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분석을 하라라고 하면 보통 분석이라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자기 어떤 그 분석에 대한 작품을 분석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하라라고 하면 약간 이게 어조가 강하기 때문에 꼬망대를 하라라고 내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꼬망대를 하라라는 그 숙제를 여러분이 할 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락을 구태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단락에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올려준 파일 그 하나를 전체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아니에르노 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한 게 모데라토 칸타빌레인데 모데라토 칸타빌레의 맨 마지막 장면을 내가 이렇게 지문으로 여러분한테 주고 시험 문제에 다음 지문을 이제 다음 그 텍스트를 번역을 하고 꼬망대를 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꼬망대를 하라라는 거는 작품 끝나고 나서 내가 작품 분석 파일을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 안내하고 쇼뱅이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가 맥락도 없고 얘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카페에서 죽은 살해당한 여자와 남자 역할을 맡아서 계속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좀 횡설수설하는 얘기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신문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일단 내가 번역이 아니고 분석하는 그 파일을 올려줬을 때 파일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일단 등장인물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등장인물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묘사가 됐다라고 내가 그 분석 내용을 적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의 소설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가족적인 배경 같은 것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예, 안나하고 쇼뱅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안나하고 쇼뱅이라는 저 두 등장인물을 묘사한 것을 보면 저 두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도 나타나지 않고 가족적인 배경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봐서 저 두 사람이 굉장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인용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계속하는 얘기가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사랑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와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은 항상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 텍스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노을도 붉은색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요소로서 사용한다고 분석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첨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술 답안 쓰듯이 쫙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노을이 나오는 부분만 딱 떼서 이게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붉은색은 이 소설에서 준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텍스트를 보고 그냥 여러분이 계속 쓰면 되지. 굳이 여러분이 단락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 단락을 하나 두고 이 단락에 나타난 점만 따로따로 이렇게 서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이제 패스트의 리포트를 이렇게 패스트를 분석한 그 부분에서 꼬막대라는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잘 돼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걸 여러분이 이제 꼬막대를 하는 방식을 단락으로 쪼개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전혀 뭐 수정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단락만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걸 다시 다 붙여가지고 다시 그 숙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좋은 내용인데 내용을 굳이 이렇게 단락으로 억지로 쪼개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서술해 준다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는 끝내고 오늘 라플라스의 번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온 친구가 첫 페이지부터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네. Je passais les épreuves pratiques du Capitan lycée de Lyon à la Croix-Rousse. 나는 리옹의 라크루아루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등 교원 자격 실기 시험을 쳤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지금쯤은 이제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아니 에르노야말로 자기의 작품을 자기의 일생을 작품으로 쓴 작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라는 작품 역시 자기의 경험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작가의 일생 할 때 잠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아니 에르노가 이제 부모님이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난 일단 노동자 계층의 자식으로 태어난 작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해서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에콜 노말이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랑제콜하고 유니백시대로 고등교육 기관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대학 안에는 이제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1류대학, 2류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백시대라고 붙은 대학은 서열이 없습니다. 전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대학 위에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랑제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랑제골이라는 게 있어서 소수 정예 학생들을 이제 입학을 시켜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정말 뭐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랑제골 같은 경우에는 유니백시 때와 마찬가지로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대 최고의 뭐 그랑제골 그리고 인문학 최고 뭐 사회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기준으로 보면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그 번역본에서는 고등사범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는 요즘은 좀 안 그러는 편인데 옛날에는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를 나와서 이제 중등 교사로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를 이게 일본식 번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고등사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사범학교라는 그 표현 자체도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지금 사범대학하면 교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단과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범대학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범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일본어에서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고등사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게 너무 옛날식 표현이고 정확하게 그 학교 이름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에꼴노르말 이렇게 우리나라 그 번역본에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옛날 그 번역본을 찾으면 고등사범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있으면 그거는 프랑스 에꼴노르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꼴노르말은 인문학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리를 기준으로 보면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는 원래는 이제 나폴레옹이 장교 양성을 위해서 만든 군사학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군사학교,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그 사관학교 같은 학교도 또 따로 있고요. 지금은 전혀 사관학교의 색채가 없이 공대에서 최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을, 그 폴리테크닉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이중화된 약간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가 굉장히 특이한 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미국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류 이류 대학을 만드는 대학의 차등을 두는 인류 이류 대학이 있는 체제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평준화라는 게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서양 쪽을 보면 이 인류 이류가 있는 쪽이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물론 미국이 이제 영국 체제를 본받아서 인류 이류 대학이 있고 영국이 이제 인류 이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외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다 평준화되어 있고 프랑스처럼 위에 뭐 이렇게 그 그랑제골이 있는 그런 체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약간 뭔가 유럽식하고 약간 영국식이 약간 그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로 고등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니에르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처음에 에콜노그마를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이 학교 공부가 자기한테 안 맞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을 이렇게 거기 이제 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엄청 경쟁을 시키나 보죠. 이제 물론 대학의 경쟁은 고등학교 경쟁하고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커리큘럼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그 탄탄대로인데 도저히 다니기가 힘들다고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유니백시대로 그냥 이제 그만두고 유니백시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유니백시대에서 이제 박사를 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중등교원 자격증 시험에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대학이 유니백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도 이제 교수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 체제가 아니라 교수 자격 시험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처럼 아주 이제 그 무서운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도 굉장히 걸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단 걸리고 나서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박사 자기가 쓴 논문을 또 거기 내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돼서 굉장히 교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에꼴노그마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니백시대에만 나와서 교수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니 에르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에꼴노그마를 다니다가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백시대를 나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니백시대에서 이제 박사 논문 준비를 하고 교수 자격 시험을 쳐서 그리고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대학 같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고 해외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신으로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통신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논문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소설가로서 이제 소설가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등교원 자격증을 칠 때의 자기 경험을 지금 라플라스라는 책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J'ai passé les épreuves pratiques du CAP dans un lycée de Lyon à la Croix-Rous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그 아니 에르노가 굉장히 아까 여러분한테 이해한 것처럼 담백하고 간결한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빠세라고 할 때 원래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시험을 치다 할 때도 요거를 해요. 그래서 빠세라는 이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협하면 보통 뭐 이렇게 고난, 고행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파티가면 이제 실제적인 실기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레제프 파티카면 실기시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기시험이니까 공개 강의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파셀 레제프 파티카니까 나는 실기시험을 쳤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뒷캐프라면 캐프가 이제 중등교원 자격증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원 자격증의 실기시험을 쳤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당선 리세를 이용하니까 리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랑스의 고등학교를 그 말한 단어죠, 그렇죠? 리옹의 한 리세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리세가 있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라크와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크와후스는 지역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아루스에 있는 리옹의 앙리세 한 리세에서 고등학교에서 나는 중등교원 자격증의 실기시험 쳤습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 읽고 해석해 볼까요? Un lycée neuf avec des plantes vertes dans la partie réservée à l'administration et aux corps enseignants, une bibliothèque au sol en moquette sable.
예. 새로 지은 고등학교였는데 행정부와 교직원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는 녹색 식물이 있었고 도서관에는 바닥에 모래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 앤 너프 했습니다. 그래서 너프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새로운이라는 뜻을 형용사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구라는 이제 수사로도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리스 앤 너프 하니까 새 고등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했는지 아무튼 이제 건물 자체가 새로운 그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새 고등학교인데 아벡 데 플랑트 베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플랑트는 식물이고 베악트는 초록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식물들과 함께 있는 새 고등학교. 이 말은 이제 고등학교 안에 이렇게 그 화분 같은 것이 많다. 아니면 이제 뭐 고등학교 주위에 이제 나무 같은 것이 많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 식물들이 있는 새 고등학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초록색 식물들이 어디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ns la partie réservée à l'administration et aux co-enseignants, une bibliothèque au sol en bouquet de sable 했습니다. 자, 그래서 avec des plantes vertes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당은 어디 안에 이런 뜻이죠. 라빡티는 부분을 얘기해요. 칼제급에는 제한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 약간 어색하면 이제 의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빡디 해제급에 하면 제한된 부분인데 어디에 제한된 부분인가 볼까요? 라드미니스트라시옹 하니까 아드미니스트라시옹 하면 행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제한된 부분 이 말은 결국은 행정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앙센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은 원래 이제 몸이나 신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기관이나 부서도 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관이나 부서가 맞습니다. 앙센양 하면 교직자거든요. 그래서 교직자의 어떤 뭐 기관, 교직자의 부서 이런 말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교무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이 의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실과 교무실 안에 데플랑드 백다니까 초록색 식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행정실과 교무실 안에 이런 내 생각에는 화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초록 화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정실과 행정실과 교무실 안의 초록색 식물들이 있는 새 고등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 비블리오테크 오솔 앙 모켓사블라고 나오는데 윈 비블리오테크 앞에 아벡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뭘 갖추고 있는가 볼까요? 비블리오테크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솔은 바닥이고요. 근데 바닥에 앙 모켓사블에서 모켓은 양탄자고 사블은 이제 밝은 베이지색, 모래색이니까 밝은 베이지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밝은 베이지색의 양탄자가 깔려 있는 이런 뜻이겠죠. 바닥에 밝은 베이지색의 양탄자가 깔려있는 도서관을 갖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실과 교무실 안에 그 초록색 식물들과 그리고 밝은 색의 양탄자가 깔린 도서관을 갖춘 새 고등학교였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문장을 여러분이 보면 느낄 수 있듯이 과감하게 동사 같은 거 다 생략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어만 딱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더더기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다가 동사를 이렇게 또 쓰게 되고 하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좀 더 약간 군더더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줄여버리고 문장을 굉장히 간결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그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작가의 어떤 문체의 특징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부분도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계속 해석하지 해볼까요? J'ai attendu là combien me cherchait pour faire mon cours. Objet de l'épreuve devant l'inspecteur et de assesseur des profs de lettres très confirmés. 예, 감독관과 두 명의 평가자인 실력이 검증된 문학 교수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험의 주제였고 나는 거기서 누군가가 수업 진행을 위해 나를 데리러 오길 기다렸다.
예, 좋습니다. 지하 땅딜라 꽁비엔 무시역시.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하 땅디 하니까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이제 그 앞에 소설하고도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과거를 서술하는 시제를 복합과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반과거, 단순 과거라는 것이 프랑스의 소설에서 사용하는 그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소설에서 전혀 쓰지 않은 이런 복합과거 같은 이런 시제를 과감하게 이렇게 소설에서 쓰는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에르노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복합과거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이 해석하기는 오히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제아 땅딜라 꽁비엔 무시역시에까지 보면 나는 기다렸다. 거기서 이런 말이죠. 나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끈은 여러분이 뿌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끈이 박스끈이 이런 그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끄만 남기고 앞에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끄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끄는 뭐뭐를 위해서 아니면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꽁비엔느 시작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오도록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옹비엔느 해가지고 위엔느 보면 분위기 동사의 접속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접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법 형태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오도록 자 거기서 기다렸는데 자 뭐 때문에 그런가 봅시다. 페그몬꾸 가니까 페그몬꾸 가면 내 수업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뿌그는 뭐뭐 하도록으로 역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내 수업을 하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오브제 드 레퍼브가 몽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하는 게 뭐냐면 오브제 드 레퍼브 하니까 시험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의 목적인 내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인 내 수업을 하도록 자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오도록 나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시험을 어떤 식으로 치르는지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Devant l'inspecteur et deux assesseurs de faute de l'être très confirmé 했습니다. inspecteur는 원래 감독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장학관 정도로 또 해석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교육 쪽에 관련된 이런 공무원을 장학사, 장학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용어가 아까 교무실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교육 쪽 이렇게 그 시험을 치는 거니까 장학관이라고 번역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학관과 아세서역이라고 했는데 아세서역이라면 배석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이제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감독관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두 명은 이제 보조적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이 시험을 통제를 하는 장학관과 그리고 두 명의 아세스역 하면 뭐 배석자 정도로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두 명의 배석자 앞에서라고 했는데 두 명의 배석자는 누구냐 하면 네, 포프 드 레터 트레 꽁피그메였습니다. 포프 드 레터가 하면 문학 교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페서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교수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제 중등학교 교사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제 이 시험 자체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이렇게 따고 나면 이걸 따고 나서 이제 교단에 서는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교사도 포페서고요. 그리고 대학 그 교원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붙는 그 용어가 포페서입니다. 그래서 포페서가 나오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학 교수를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 중등학교, 특히 이제 그 리세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를 지칭하는 용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제 문학 교사로 번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등학교 시험이니까,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 시험이니까 중등학교 교사가 아마 뱃사로 참석을 할 것 같거든요. 자, 트레 꽁피그메 했는데, 트레는 매우라는 뜻이고, 꽁피그메는 원래 뭐 확신하고 있는 확증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선생님이 확증이 됐다 이 말은 인정이 됐다 이 말은 매우 인정받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매우 인정받는 자 문학 교사들과 그 문학 교사들이 바로 드자세스라고 해서 두 명의 배석자입니다. 두 명의 배석자 즉 매우 인정받는 문학 교사들과 그리고 아까 말한 장학관 앞에서 그 시험의 목적인 내 수업을 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나는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해 볼까요?
Une femme corrigée des copies avec hauteur sans hésiter. 예, 한 여성이 주저없이 거만하게 답안지를 채점했다. 예. Une femme corrigée des copies avec hauteur sans hésiter 있습니다. 자, une femme 했습니다. 한 여자가 corriger 하면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copy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한 것도 copy라고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표현은 답안지를 이렇게 표현을 copy라고 표현합니다. 프랑스어에서 답안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벡 오떼어 가면 오떼어는 높음 이런 뜻인데 거만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벡 오떼어 가면 거만하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에지 때는 주저하다 이런 뜻이니까 주저하지 않고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자가 주저하지 않고 거만하게 답안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겠죠? 자, 다음 부분도 준비한 친구가 일단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Il suffisait de penser correctement. Le suivant pour être autorisé à faire comme elle toute ma vie. 예. 평생 그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선 다음 1시간만 제대로 넘기면 됐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il suffisait 하면 suffis가 하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분하다는 뜻이고 여러분 문장 잠깐 보면 il suffisait 해가지고 일이라는 대명사가 오고 그 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은 가짜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짜 주어인 일을 내세우고 이하가 진짜 주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요거를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틀리게 해석 안 하도록 여러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하가 충분하다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충분한가 볼까요? 포항식 고획드망 럭시벙 일단 이까지 보겠습니다. 포항식은 통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획드망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고요. 럭은 시간이죠. 그렇죠? 수시방학 따면 표현인데 이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아니면 다음에 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 아니면 다음에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아니면 다음에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걸로 좋겠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뭘 하기 위해서요? pour être autorisé à faire comme elle toute ma vie 했습니다. pour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être autorisé, autorisé는 이제 허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허가를 받다,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 être autorisé에서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허락받기 위해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허락되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faire comme elle 했습니다. 그녀처럼 하는 것을 자 허락받기 위해서 그녀처럼 하는 것이 허락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뚜뚜마비 하면 모든 나의 일생이니까 내 일생 동안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 동안 그녀처럼 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녀처럼 하는 것이 허락되기 위해서 자 이어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걸로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시험이겠죠. 그렇죠? 필기시험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강의를 하는데 이 공개 강의만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저 거만하게 점수 매기는 여자처럼 자기도 이제 중등교사가 된다로 이제 주인공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는데 내가 저번에 안 읽은 사람이 누구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지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민지를 시켜야 되겠다. 민지 한번 읽어볼래? 네, 들리시나요? Devant une classe de première, c'est ma plus expliqué par 5 loin. Il faisait les numéros 예, du père 예. à côté de 발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온 친구가 해석해보면요. 1학년 수학반 학생들 앞에서 나는 발작의 고리오 영감의 25줄을 설명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Devant une classe de première de maths 했습니다. Une classe de première 하면 그냥 1학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앞에서, 그러니까 클래스는 반이니까 1학년의 한 반이겠죠. 그렇죠? 1학년의 한 반 앞에서. 근데 1학년은 어떤 애들이냐면, 마트 하면 수학반 학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과로 정도로 해석을, 이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반 학생들인 그 1학년 학생들의 한 반 앞에서, 제 explique, 나는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웩생그리니아니까 25줄을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팔레 레 니메고 때 했는데 레는 앞에 나오는 25줄을 받고 있습니다. 뱅생크리니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25줄을 니메고 때는 번호를 매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포 하면 1팔레 이제 1포라는 그 표현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반과거로 지금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해야 된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팔레 레 니메고 때 합니까? 그 25줄을 레는 앞에 나오는 뱅스크리니를 받고 있고요. 25줄을 니메고 때는 번호를 매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번호를 매겨야만 했다. 근데 무엇에 25줄이냐 하면 뒷배 고기오 드바이작 하니까 바이작의 고리오 영감의 25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바이작의 고리오 영감을 한번 이제 공개 강의를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주어졌겠죠. 그래서 그게 맞춰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록이가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래? 블레자베 트에네 보젤레 예. 마흐포셰 랭스펙테 언시 덩르비호디 포비셰. 좋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그 후에 감독관은 교장실에서 당신은 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라며 나를 비난했다. 예. 그래서 이 그 중등교원 자격증도 그렇지만 대학 대학 그 교수 자격증 시험은 정말 무시무시하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몇 시간이나 더라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개 강의를 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그 공개 강의 하는 사람들 짓밟는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정신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블레자베 트레네 보젤레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자, 트레네 하면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질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이제 명사로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모젤레브, 당신의 학생들이죠. 그렇죠? 당신은 당신 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군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막 수업을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빨리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허포시의 l'inspecteur ensuite dans le bureau du proviseur. 자, 그래서 꺽쇠 안에 있는 거는 이 장학관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학관이 한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허포시에서 여기서 마는 무라는 이제 그 대명사와 아가 지금 모음모음끼리 부딪혀서 축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나를이라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허포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허포시 랭스펙테르 랭스펙테르에서 랭스펙테르가 이 문장의 주어이고 저기 M 쉼표 있는 무가 지금 직접 목적어고 아허포시에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학관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앙스위트는 이어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어서 장학관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당르 비고디 포비저는 교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장의 사무실이니까 교장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장실 안에서 이어서 장학관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수업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김동희 왔습니까? 김동희 안 왔나? 그 다음에 김선욱 왔습니까? 네, 들리십니까? 그러면 선욱이가 네. 한번 읽어볼래 일단. 네, il était assis entre les deux assesseurs, un homme et une femme myope avec des chaussures roses. 예, 좋습니다. 아세스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그는 두 명의 평가자들, 즉 한 명의 남자와 분홍색 신발을 신고 근시가 있는 한 명의 여자 사이에 앉았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il était assis entre les deux assesseurs, un homme et une femme myope avec des chaussures roses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장학관을 얘기합니다. 장학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앙트가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이죠. les deux assesseurs 하니까 두 명의 그 배석자들 사이에 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배석자들은 누구냐면 아놈 한 남자와
une femme 미오빠니까 여자인데 근시죠. 그렇죠. 아마 안경을 끼고 있나 봐요. 근시의 여자인데 avec des chaussures roses 하니까 분홍색 구두와 함께 이 말이니까 분홍색 구두를 신은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분홍색 구두를 신은 근시의 여자와 한 남자인 그 두 명의 베스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김영서 왔습니까? 지금 영서 두 명이니까 학번 끝이 5구인 김영서 왔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전부. 김영서 지금 카메라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결석인가? 그러면 끝에 5구인 김영선 결석인 것 같고 6일인 김영선은 왔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 다음 부분. Moi en face, pendant un quart d'heure, il a mélangé critique, éloge, conseil et j'écoutais à peine, me demandant si tout cela signifiait que j'étais reçu. 헛수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해석해보면요. 나는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15분 동안 비난, 칭찬, 조언을 섞어 말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이 합격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느라 그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두려운 순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또 그 결과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 앙파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장학관이 두 명 배석사 사이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앙파스 정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나는 정면에 앉아 있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빵당한 깨어다가 있습니다. 깨어다가 하면 15분을 얘기하거든요. 이 깨어가 지금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4분의 1이니까 15분이라는 얘기입니다. 15분 동안 일라 멜랑지의 크리티크 엘로지 공세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그는 멜랑지에 하면 섞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섞었다 이런 말입니다. 크리티크 비판과 엘로지 찬사와 공세이 조언을 섞었다. 이 말은 결국 그는 비판, 찬사, 조언을 섞어서 말했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까 번역한 친구가 잘 어역을 했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쿠타 뺀 무드망당 시투슬라 스니피에 그 제때 허쉬 했습니다. 그리고 제쿠테 나는 듣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에쿠테 동사에 지금 반과거 형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뺀는 간신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간신히 듣고 있었다 이 말은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황을 이해하겠지만 이제 아주 긴장을 해서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 지금 기다리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건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간신히 이 말이니까 간신히 듣고 있었다 이 말은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로 여러분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자, 무드망당 시투슬라 스니피에 그 제때거스 했는데 무드망당 해가지고 지금 보면 현재 분사가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듯이 그냥 동사로 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동사를 반복하는 게 싫어서 에코때만 남겨두고 나머지 동사는 지금 현재 분사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뜻이니까 자문하였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현재 분사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살려주기 위해서 재롱디프처럼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그냥 일단 동사로 여러분이 취급을 해서 동사처럼 따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현재 분사니까 약간 이게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이런 그냥 동사보다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느낌을 조금 살려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제롱디프 해석하듯이 뭐 하면서라고 동시 동작으로 해석을 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면서로 해석이 되는데 나에게 물어본다는 말 그대로 자문하면서 이 말은 뭐 궁금해하면서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하면서 근데 C라고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직접화법, 간접화법 배울 때 복습할 때 나왔던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이 평서문인데
그걸 이제 쌍따옴표를 떼고 문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앞에 C를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접화법 표현이 나와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뭐뭐인지 아닌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인지 아닌지 볼까요? 투슬라, 이 모든 것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슬라가 이것, 그것, 저것 이란 뜻이고 뚜가 모든 이란 뜻이니까 이 모든 것이 시니피에 의미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때 허수이. 허수이하면 허스부와 가면 뭐 얻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요렇게 그 과거 분사 형태로 써서 합격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은 합격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때 허수이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지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슬라 시니피에 그 제때 허수이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의미하는지 아닌지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 무드망당 궁금해하면서 나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저기 김영우 왔습니까? 네, 예, 한번 읽어볼래요? dans ce groupe d'un même élan, ils se sont levés de toi les gars. 예, 좋습니다. 해석해보면요. 한꺼번에 세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예, 좋습니다. 자, 등설구, 등맨멜렁 했습니다. 등설구 하면 한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구가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등맨멜렁 하는 것도 뭐 단숨에 똑같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설구, 등맨멜렁 하니까 한 번에 똑같이 정도로 아니면 한 번에 단숨에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수송 르베 투스토아 했습니다. 그들은 자, 스송 르베 하면 일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토하니까 세 명이 모두 일어났다. 아까 그 장학관 한 명 있고 두 명 이제 배석자들 있어요. 그 세 사람입니다. 레그압했습니다. 에크는 여러 가지 뜻이지만 여기서는 태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압은 엄격한 이런 뜻이거든요. 심각한, 엄격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각한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태도로 레그압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태도로 그들이 한 번에 똑같이 부분을 그나가 한번 읽어볼래요. Je me suis levée aussi précipitamment. 예, 좋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석해 보면요. 나 역시 서둘러 일어났다. 예, 좋습니다. 주무실르베우시 프레시피타망 했습니다. 프레시피타망 하면 서둘러 황급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역시 황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박형욱 왔습니까? 네, 예, 한번 읽어볼래요? l'inspecteur m'a tendu la main. 네,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문장이 짧으니까. Puis en me regardant bien en face, Madame, je vous félicite. 좋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감독관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예. 자, 랭스펙터 마땅디 라망 했습니다. 자, 그 장학관이 마땅디 떠드가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내밀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그 표현들이지만 신체를 나타낼 때는 소유 형용사를 쓰지 않고 요거처럼 마땅디 라맹처럼 신체를 나타낼 때는 그 손을 소유 그 형용사를 우리 같으면 나의 손, 그의 손 이런 식으로 소유 형용사를 쓸 것 같지만 소유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독관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앙머 흑야그당 비엔앙파스 했는데 일단 그 악머 흑야그당까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악머 흑야그당 그래서 제롱디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하면서로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흑야그당 하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비행앙파스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앙파스가 정면이니까 충분히 정면에서 정면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빤히라는 뚫어지게 이렇게 볼 때 비행앙파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면으로라는 뜻이니까 빤히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빤히 나를 쳐다보면서 자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마담 주 펠리시테 했습니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펠리시테 하면 축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그래서 부인 나는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제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말은 축하합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주훈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Les, les autres l'ont crispé, je me fais crispé et le secret maman, le fait avec un sourire. 예, 마이크가 소리가 좀 마이크가 소리를 작게 내는 조금 작게 들리네. 자, 그러면 이 부분 해석해온 친구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도 축하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나와 악수를 했는데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 레조트공 회배 때, 자, 다른 사람들도 반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복했냐면, 주부 펠리시티 축하합니다. 라고 반복을 했죠. 몽세헤 했습니다. 그리고, 세헤, 아까 말한 그 손을 내밀다, 다운드 동사처럼 세헤는 쥐다란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쥐었다 하니까 악수하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나의 손을 쥐었다는데, 나의 손을, 몽세헤 라멘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손을 쥐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했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라팜 아베강 수기 그러나 그 여자는 아베강 수기 미소와 함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미소 짓지 않고 그냥 악수만 했는데 그게 이제 배석관으로 왔던 여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예진 왔습니까? 네. 예진이 한번 다음 문장 읽어볼래? Je n'ai pas cessé de penser à cette cérémonie jusqu'à l'arrêt de bus avec colère et une espèce de honte. 좋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나는 분노와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며 버스 정류장에 이를 때까지 그 의식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네파세 세드 빵세 일단 읽기까지 보겠습니다. 세세라는 것이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하다라는 뜻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세를 부정문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멈추다라는 뜻으로 세세를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계속해서 무엇하다라고 할 때 그 세세 동사를 사용해서 세세 동사를 부정문으로 이렇게 안에 넣어서 계속해서 무엇하다라는 뜻으로 잘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드 플러스 동사 원형어는 요 그 표현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다음에 비슷한 문장을 쓸 때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세트 세레모니 이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긴장을 해서 공개 강의를 하고 공개가 끝나고 실컷 이제 야단 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축하한다라는 이 조금 기괴한 그 실기 시험을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 의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언제까지 그랬냐면 주스카 라헤드 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헤드 비스에서 비스는 버스라는 거 여러분 알 거고요. 아헤는 정류장을 얘기하거든요. 주스카는 어디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 의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베 꼴레어가 이네스페스트 옹 됐습니다. 꼴레어는 분노거든요. 분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네스페스트 옹트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이네스페스트는 에스페스는 원래 종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네스페스트 하면 그 표현이에요. 일종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라는 표현으로 이네스페스트라는 이 표현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 꼴레어가 이네스페스트 옹트니까 분노와 그리고 일종의 수치심으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인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세라는 이 동사가 부정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무엇하다라는 뜻으로 잘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네파스 스테드 빵시아 세트 세레모니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스카 라게드 비스, 버스 정류장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이겠죠. 아베 꼴레 가유네 스페스트 옹다니까 분노와 그리고 일종의 수치심과 함께, 분노와 일종의 수치심을 갖고 버스 정류장에 이를 때까지 이 의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은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Le soir même, j'ai écrit à mes parents que j'étais trop persuadée du lait. Ma mère m'a répondu qu'il était très content pour moi. 예. 같은 날 저녁 나는 부모님에게 내가 정식 교사가 되었다고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그들이 나로 인해 매우 기쁘다고 대답했다. 예, 자, 르수아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이제 보통 그 명사 앞에 붙을 때는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것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뭐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저녁 이 말이니까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뜻으로 le soir même라는 표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크이아메 뻐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크리크 동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고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냥 편지 쓰다라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이해합니다. 제테 포페서 띠띨레가 하면 정식의 정도로 해석을 아까 그 해석한 친구가 잘 해석했듯이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정식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교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식 교사가 되었다고 나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마메크마에 뽕디 길제데 트레 꽁땅 뽀모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답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뽕도는 대답하다, 답장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때 트라이꽁땅 뽀그모아 했습니다. 그 이하라고 답을 했는데 그 이하가 뭐냐면 그들이 꽁땅은 만족한 행복한 이런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매우 만족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주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매우 행복했다고 나에게 답을 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Mon père est mort 2 mois après, jour pour jour. 아버지는 2달 뒤 바로 그날에 돌아가셨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Mon père est mort 2 mois après, jour pour jour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est mort,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2 mois après 하니까 2달 후입니다. jour pour jour은 일종의 그 표현인데 똑같은 날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달 후 같은 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식 교사가 된 딱 그날 그날부터 딱 2달 후에 같은 날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 읽고 해석까지 해보면요. Il avait 67 ans et tenait avec ma mère un café alimentation dans un quartier tranquille non loin de la gare à Igues, Seine-Maritime. 예, 그는 65세였고 어머니와 함께 Y역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서 식료품점 겸 카페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예, 좋습니다. 일라베 수아상세 했습니다. 그는 67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시지를 못한 것 같아요. Tenait avec ma mère un café alimentation dans un quartier tranquille non loin de la gare à Igac이라고 했는데 tenait avec ma mère un café alimentation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nir는 잡다, 쥐다 이런 뜻인데 무슨 가게 같은 걸 운영하다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67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아벡맘에 가니까 나의 어머니와 함께 이런 뜻이죠. 뭘 운영을 했는가 볼까요? 앙카페 알리망따시옹 하니까 알리망따시옹이라고 하면 식료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카페 알리망따시옹 하면 이제 카페도 되고 그리고 식료품점도 되는 식료품점을 겸한 카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작은 이런 마을 같은 데는 요즘은 이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슈퍼가 또 생기고 이러니까 옛날과는 다른 식으로 이제 작은 마을의 그 풍경도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때는 이렇게 그 카페면서 식료품점을 겸한 이런 그 가게가 있었나 봅니다. 자, 당장 깍디에 트랑길 하면 고요한 뭐 거리, 깍디에가 구역이나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거리, 뭐 우리식으로 하면 조용한 동네 정도로 여러분이 의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용한 거리에 그 식료품점을 겸한 카페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농로행 들라기아라고 했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로행드 하면 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거리에 식료품점을 겸한 카페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거액이라고 했는데 이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붓도예요. 그래서 그 작가 생애할 때 이붓도라는 지역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바리 부인을 읽었으면 이붓도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느 마리팀 그 더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세느 마리팀 지역에 들어간다 해서 관료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준비해온 친구가 역시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Il comptait se retirer dans un an. 예. 아버지는 1년 후에 퇴직할 생각이었다.
예, 일 꽁떼스 허티가 당자랑 했습니다. 일, 그는 아버지겠죠. 그렇죠? 꽁떼는 무엇을 세다 이런 뜻을 가진 그 동사인데 예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하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스 허티가 하면 은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은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자너 해서 그 이렇게 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당이라는 이 전치사하고 쓰이면 뭐뭐 후에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어디 안에라는 공간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 전치사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같이 오면 뭐 후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3학년 이상이니까 아마 이 표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자랑 하면 1년 후에로 해석하면 되겠죠. 1년 후에 그는 은퇴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쉬지도 못하고 이제 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네요. 자, 그럼 다음 부분도 역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Souvent, durant quelques secondes, je ne sais plus si la scène du lycée de Lyon a eu lieu avant ou après, si le bois d'arbre est fondu ou je me vois attendre un bus à la Croix-Rousse doit précéder ou suivre le mois de juin, à tout fond de sa mort. 예. 자주 몇 초 동안 나는 리옹 고등학교의 장면이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 내가 크로아루스에서 버스를 기다렸던 모습에 바람이 많이 불던 4월이 이전에 와야 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숨막히는 6월보다 이전에 와야 하는지 다음에 와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 앞에 아버지가 사실은 그 2달 후에 그 주인공이 교사 자격증 시험에 이제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딱 2달 후에 같은 날짜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날짜가 지금 당연히 이제 날짜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헷갈리고 있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과거를 예상할 때 이런 경험 여러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날짜를 보면 분명히 이게 그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 일어난 어떤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이 더 앞에 일어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작가가 서술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방, 때때로 뉘황 깰크 쓰공됐습니다. 몇 초 동안 이런 말입니다. 몇 초 동안, 아주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겠죠. 주르세 플리, 시라 센, 디리세 드 리옹, 아유류, 아방, 우, 아프레.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르세 플리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C도 뭐뭐인지 아닌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센 디 리세드 리옹 하니까 리옹의 그 고등학교의 장면. 그래서 이제 앞에 서술하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해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이제 얻는 그 마지막 단계인, 공개 강의를 하는, 공개 수업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리옹의 고등학교의 그 장면이 아유류, 아버 그 리유는 뭐 일어나다,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유류, 아방 우 앞에 하니까 그 전에 일어났는지 그 후에 일어났는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옹의 그 고등학교의 그 장면이 그 앞에 일어났는지 그 후에 일어났는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로 머릿속에서 섞이고 있는 그 장면을 작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C 역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르모아 다브릴 방투 했습니다. 방투 하면 여러분이 처음 본 단어라도 방 하면 바람 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3학년쯤 되니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vent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4월이죠. 그렇죠? 르무아 다브겐이니까 무아는 달이고 그 아브겐은 4월이죠.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는 4월입니다. 자, 우 주무부와 attendre un bus à la Croix-Rousse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는 지금 그 관계 부사 혹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시간이나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그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르무아 다브겔 방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주무부와 attendre un bus에서 이거를 무부와 하면 나 자신을 보다로 여러분이 해석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있다로 해석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나 자신을 보다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내가 주무부와 아땅도가 엉비스하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보지요. 그렇죠? 어디서요? 알라 크와후스입니다. 크와후스에서 자, 버스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자, 바람이 많이 불던 그 4월 달이 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무부아를 그냥 있다로 그냥 해석을 해서 내가 크로아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4월 달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크로아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보는 4월 달 아니면 내가 크로아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바람이 많이 부는 4월 달 다 괜찮습니다. 이게 두아 프레세데 우 수이브가 있습니다. 프레세데는 앞서다 이런 말이고 수이브는 뒤따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앞서 그러니까 여기서 두아는 드부아가 동사인데 원래 드부아가 동사가 전에도 그 소설 해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크게 쓰여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추측으로 분명히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때 드부아르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고 강력한 추측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섰는지 우수이브가 분명히 뒤따랐는지 이 말은 결국은 분명히 앞이었는지 분명히 뒤였는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Le mois de juin est tout fin de sa mort 하니까 Le mois de juin 하면 6월이거든요. Et tout fin 숨막히는 이런 뜻입니다. sa mort 하니까 그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죽음이 숨막히는 6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숨막히는 6월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숨막히는 그 6월의 앞이었는지 분명히 앞이었는지 뒤였는지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다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약간 길게 써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주누세 플리 수방 저 종종 리황 깰크스 공드 몇 초 동안 아주 잠시 동안 주누세 플리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시라 샌드 리세드 리옹 자 리옹의 그 고등학교의 그 장면이 아유류 아방 오 앞에 그 앞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일어났는지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다음에 나는 시도 주누세 플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뭘 모르는지 볼까요? Le mois d'avril 22 où je me vois attendre un bus à la Croix-Rousse. 자, 그래서 시 다음에 문장이 좀 긴데 Le mois d'avril 22 où je me vois attendre un bus à la Croix-Rousse까지가 여러분이 전체가 주어라고 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주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크로아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나를 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크로아후스에서 버스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람이 많이 불던 그 4월 달이 두아 프레세데 우수이브 여기서 드부아크 동사는 분명히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강력한 추측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리고 프레세데는 앞서다, 수이브는 뒤따라오다 이런 말입니다. Le mois de juin est tout fin de sa mort 하니까 그의 죽음에 숨막히는 6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숨막히는 6월의 분명히 앞이었는지 6월보다 앞이었는지 아니면 그 6월보다 분명히 뒤였는지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해 볼까요? C'était un dimanche au début de l'après-midi. 어느 일요일 이른 오후였다. 예. C'était un dimanche au début de l'après-midi 했습니다. 그것은 자, 일요일이었다. au début de l'après-midi 하니까 그 après-midi는 오후인데 au début 하면 그 오후의 앞쪽이니까 오후의 처음 부분이니까 이른 오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일요일, 어떤 일요일, 이른 오후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디망슈에서도 여러분이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인데 앞에 엉이 붙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약간 막연하게 어떤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Ma mère est apparue dans le haut de l'escalier. 예. 어머니가 계단 위쪽에서 보였다. 예. 자, 그래서 ma mère est apparue dans le haut de l'escalier 했습니다. 그래서 haut는 이렇게 높은 곳이고 꼭대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단 꼭대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 mère 어머니가 est apparue 나타났습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dans le haut de l'escalier 하니까 계단의 그 높은 곳에서 계단 꼭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2층에 이제 아버지가 투병하고 있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 볼까요? Elle se tamponnait les yeux avec la serviette serviette, 예, 예. serviette table
qu'elle avait dû emporter avec elle un montant dans la chambre après le déjeuner. 그녀는 점심 식사 후 방으로 올라갈 때 가지고 가야 했던 턱자위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에스땅보네 하면 스땅보네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어디를 닦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레지유 해가지고 눈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니까 그녀는 눈을 닦았습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뭘로 닦았는가 볼까요? 아베크라 세그비에트 드따블 하니까 그냥 식탁에서 쓰는 냅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냅킨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자, 냅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깰라베 뒤앙폭대 아베겔 앙몽덩 당라 샹복 아프칼르 대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냅킨에 대한 설명을 뒤에 보면 그녀가 아베 뒤 앙폭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뒤는 드바크 동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드바크 동사가 이제 의무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강한 추측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드바크 동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추측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폭대 하면 가져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베겔 하면 그녀와 함께 가져오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뒤 드바크 동사가 붙었으니까 그녀와 함께 가져왔음에 분명한 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가져왔음에 분명한 약간 좀 문장이 약간 어색하다고 하면 그녀가 분명히 함께 가지고 온 정도로 여러분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녀가 분명히 그녀와 함께 가지고 온 아니면 아까 그 직역으로 그녀와 함께 가지고 왔음에 분명한 그 냅킨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제롱티프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앙몽덩 당라 시험버가 앞갈르 대준에 있습니다. 앙몽덩 올라오면서 제롱티프죠, 그렇죠? 당라 시험버 방 안으로 올라오는데 앞갈르 대준에 하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이런 말이겠죠. 점심 후에 방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심을 먹고 나서 방으로 올라오면서 그녀와 함께 분명히 가지고 온 냅킨으로 그녀는 눈을 닦았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3분쯤 남았는데 일단 시간 될 때까지 나머지 문장도 준비해온 친구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요? Elle a dit d'une voix neutre, c'est fini. 그녀는 생동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끝났어. 예, neutre 하면 뭐 특징 없다, 감정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동감 없는 좋습니다. 자, 그녀는 elle a dit d'une voix neutre 하니까 그녀는 자,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c'est fini, 끝났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자, 계속해 볼까요? Je ne me souviens pas des minutes qui ont suivi. 예, 나는 그 후 몇 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Je ne me souviens pas des minutes qui ont suivi 했습니다. Je ne me souviens pas, 스수분이 가면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죠.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des minutes 하면 미닛이 원래 분인데 여기서는 순간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ui ont suivi 하니까 suiv가는 이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졌던 순간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 계속해 볼까요? Je revois seulement les yeux de mon père, fixant quelque chose derrière moi loin, et c'est l'air retroussé ou des yeux des gencives. 나는 단지 아버지의 눈만 보인다. 내 뒤로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던. 그리고 잇몸 위로 말려 올라간 그의 입술만 보인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생명이 끝나고 생명이 이제 아버지 몸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아버지의 시신과 마주한 상황입니다. Je revois seulement les yeux de mon père fixant quelque chose derrière moi.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본다 이런 말이죠. seulement 단지 다시 보는데 뭘만 다시 보냐 하면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난다고 서술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단지 다시 보는데 les yeux de mon père 나의 아버지의 눈을 단지 다시 본다는 거죠. 픽성하면 고정된 이런 말이거든요. 자, quelque chose 무언가에 고정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이런 뜻이겠죠. derrière moi 하니까 내 뒤에 있는 이런 말입니다. derrière 나의 뒤에 무언가를 응시하는
나의 아버지의 눈을 단지 다시 본다. 그리고 또 다시 보는 게 뭔가 볼까요? 그리고 ses lèvres retroussées au-dessus des gencives 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인데 retroussé 하면 이렇게 젖혀진, 말려 올려진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au-dessus des gencives 하니까 잇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잇몸 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잇몸 위로 젖혀진 아니면 잇몸 위로 말아 올려진 아버지의 입술만을 다시 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그 문장이 짧아서 계속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뒷부분 준비해온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은 공휴일 아닌가 맞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뒷부분 준비하라고 내가 한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뒷부분까지 다 읽을 거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